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 공간환경 시스템의 이제 서덕수 교수입니다. 본 수업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인데요.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 특별히 이제 사회 문제 혹은 뭐 본인의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보는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올해 가을 학기에는 이제 특별히 우리 LG 공간연구소가 진행하는 미래 도시에 대한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이제 중간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주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는 어떤 공간적인 소셜 믹스에 대한 이제 이런 연구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파트 공간의 공공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과연 미래 도시에 우리가 겪을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미래 도시 하면 대부분 이제 테크놀로지 중심의 어떤 도시 효율성이 강조되고, 우리 개인의 삶의 이제 어떤 기능성, 효율성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이제 늘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광풍이 될 정도로 스마트 시티가 이제 우리 모든 도시 계획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전 세계의 도시 계획의 어떤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뭐 데이비드 심이나 뭐존 게의 이제 주장하고 있는 뭐 휴메니티의 연결성, 어떤 도시 공동체 커뮤니티가 이제 강조되는 동일하게 S로 시작하는 건데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소프트 시티.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이제 있어 보이고, 어떤 이뤄가는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한 도시 설계는 뭐냐, 뭐 이런, 논리고 이제 이론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뭐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민족이었죠. 뭐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도시 커뮤니티 부재가 이제 요즘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결핍을 가지고 이제 개인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의 커뮤니티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그 경계는 뭐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이런 걸 또 원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두 팀이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팀은 5천 세대 이상의 좀 대규모 단지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조사하고 사례 분석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팀은 중소규모 이상의 단지에서 발견되는 개방성의 어떤 경계, 그리고 융합적인 뭐 공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례 조사를 이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향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우리나라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각 팀별로 진행하고 있는 중간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동대학교에서 한국과 베트남 최고급 주택단지 비교를 통한 서스테이너블 얼반 커뮤니티 연구를 하는 강아린 김연욱입니다. 저희는 발표의 순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아파트의 단지 개요, 그리고 단지 현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 아파트에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에 획일적인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이에 따른 보편화된 면적이 같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의 공간과 도시 공간을 담장으로 인해 차단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잘 알 수 있듯이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가 아파트 이웃 간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웃단지 주민 간의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게이트와 울타리로 둘러쳐진 커뮤니티로서 외부인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면은 입주민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외부인들이 지나갈 수 없게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보도블록이 훼손되고 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내부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아파트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 주민이 과연 잠재적인 침입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도 같이 인지하였고, 서울시에서는 폐쇄형 아파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조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의 거대 블록을 조성했을 것을 여러 개의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뿐만 아니라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성 기준은 권고에서 미치고 큰 영향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성을 갖춘 아파트가 도시 커뮤니티 형성과 도시 생동감을 어떻게 촉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유형의 아파트들과 비교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두 가지 아파트는 한국의 반포자이와 베트남의 비놈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과 폐쇄형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여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경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여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반포자이와 비놈을 같이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반포자이입니다. 서울의 반포자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2009년 준공되었고 약 4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3,400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놈 또한 17개 아파트 동인데 총 50층,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고급 빌라 96채로 총 10,000세대가 살고 있는 정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5년 만들어졌고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반포자이와 비놈의 주변 도시 계획 시설을 보면은 비슷하게 공원과 그리고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위치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 또한 위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포자이의 교육시설은 학교 주변에도 다양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위치되어 있었지만 단지 내에도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놈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하나의 학교가 비놈 단지 내에 만들어져 있는 빈스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지 주변 교통시설 및 도로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먼저 반포자이는 반포역 1번 출구가 단지의 입구로 이어져 있으며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자차로 이동을 할 때에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출퇴근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놈의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비놈 주변에는 4차선 이상의 국도와 고속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버스 노선이 더 많냐고 하시면 일단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하철 한 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단지 내 커뮤니티 환경입니다. 먼저 공원 현황인데요. 반포자이 내에는 단지 내 분수, 소량기 마당, 공원, 어린이 공원, 단풍 마당, 꽃빛 마당 등의 다양한 조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놈은 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원의 부지는 약 42,000평입니다. 이 공원은 내부인, 외부인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비놈은 생활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또한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내부인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환경입니다. 먼저 반포자이 내에는 자이안 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 빨간 네모가 단지 내 자이안 센터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자이안 센터의 앞면과 뒷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안 센터 내에는 게스트룸과 아트룸, 독서실과 연회장, 클럽하우스 등이 있으며 수영장과 GX룸, 키즈룸,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자이언 센터의 출입구 사진입니다. 다음은 비노멜 커뮤니티 환경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야외 수영장과 미니 골프장,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놈은 자이언 센터와 달리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 사용료만 지불한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단지 내 상업시설 현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왼쪽은 반포자이, 오른쪽은 비놈인데요. 지도로 보시면 딱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밀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반포자이는 2개, 비놈은 빌라를 제외한 모든 곳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반포자이 단지는 상업시설 현황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1번 네모는 반포자이 플라자이며 오른쪽 중앙에 위치한 2번 네모는 반포자이 베리타스 타운 상가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이 갈 수 있지만 이러한 삭막한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주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놈 내 상업시설 현황입니다. 빈마트, 꽁카페, 빈검 랜드마크 81과 같이 모든 아파트 동의 1, 2층에는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시설은 누구든지 상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지 내로 들어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단지 내 접근성 환경입니다. 먼저 주황 색깔 화살표로 차량 입구를 표시하였고 초록색 화살표로 도보 입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차량 전용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반포자이 주변 접근성 환경입니다. 큰 대로가 있고 가로가 활성화되지 않아 삭막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비놈의 접근성입니다. 회색깔 바로 도로를 표시했으며 주황색은 차량의 입구, 초록색은 도보의 입구이나 보통 도보의 입구는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이 보행자 우선입니다. 또한 비놈의 접근성 환경인데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보행자 도로에 비해 넓은 가로를 가지고 있고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자이와 비놈의 아파트 단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특징을 각각 수직과 수평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수직 다이어그램으로 2개의 아파트 단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놈의 경우 7개의 아파트 동이 있고 모든 동이 1층, 2층은 상업시설이 되어 있고 공용 주차장 또한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자유롭게 수직적으로 단지 내에서 이동하고 상업시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포자이의 경우 단지 내 상가가 있지만 다양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인이 단지를 지나서 상가를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주차장 또한 한국의 아파트 형태처럼 지하 주차장이므로 내부인만 이용할 수 있어서 외부인이 반포자이에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수평 다이어그램입니다. 반포자이의 경우 단지 내 2개의 상업시설이 있고 그리고 동선이 단지 입구까지만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차도를 갖고 있습니다. 비눔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병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더불어 동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고 비눔 내에서 외부인이 단지를 들어오게 할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000평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외부인과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농과 반포자이는 각각 서로 다른 시설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반포자이의 경우에는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농 단지 내에는 42,000평의 도시형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 속에 우리는 어떤 시설을 더 선호하고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더 연구해 보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하반기 연구 반영은 개방형 폐쇄형 아파트 단지를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며 한국에서의 개방형 아파트 개발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아파트 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과 베트남 주택 단지 형태 분석을 통한 소셜믹스 연구를 하고 있는 19학번 재수. 19학번 권예서입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 단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주택이 생겼을 때는 초가집이나 일본식 주택을 형성하면서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점점 개발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 아파트가 등장하고 또 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대단지형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빗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는 게이티드 단지, 주상 복합 아파트, 그리고 타운하우스, 수직형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단지의 변화에 동시에 주거 형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주거 형태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 단지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메인 게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새길까지 모든 도보들이 막혀져 있는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프트시티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시티에 따르면 다양성과 창조성, 그리고 개방성, 포용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길과 이웃이 이제 단절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이 저자는 좋은 길이 많아야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기존 도시 커뮤니티로부터 단절되어가는 오늘의 우리 주거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도시 공동주택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유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또 공용시설과 지역 공동체에 개방해서 함께 쓰는 시설을 조성해가는 새로운 건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개방형 아파트 단지가 대세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아파트가 82%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자료에 보시면 개방형 A, 개방형 B, 그리고 소극적 개방형이 개방형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예시로는 호치민 오팔가든 그리고 비스타베르데 빈홈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모두 단지 내부의 출입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한국의 구조와는 좀 다른 구조죠. 그리고 이번 구조는 한국의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주택 단지인데요. 광교 아이파크, 여수 트리마제, 그리고 세종 새뜸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보시면 단지 내부를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론입니다. 저희가 본론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파트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각 아파트마다 얼마만큼 개방이 되어 있는지, 외부인의 출입과 입주민의 그런 경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가지의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들의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는 오팔가든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오팔가든은 아파트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70세대로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 오팔가든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주거 공간과 상호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평면도를 보시면 주거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빨간색 테두리가 바로 상호 공간이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주거 공간과 상호 공간이 같은 동 안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이 주거 공간까지 주거 공간을 이용하는 그 입주민의 영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 단면을 보시면 여기 주거 공간 아래에 1, 2층 공간이 모두 다 외부인에게 오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평면도를 보시면
1층에는 모두 다 상점과 편의점, 그리고 레스토랑과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함께 구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인과 입주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또 주출입구가 동일하고 외부인도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실제 사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각 1층마다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이 이러한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상가 이용객과 입주민의 개방성 정도인데요. 상가 이용객들은 1층,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그 외에 다른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개방형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는 광교 아이파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광교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아파트 단지로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광교 아이파크에는 광교 엘리웨이라는 아파트 단지 상가 브랜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엘리웨이는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단지를 브랜딩한 곳이라고 보시면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웨이의 평면도를 보시면 주거 단지와 사업 공간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시설들을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라인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상업 단지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광교 엘리웨이는 외부인과 입주민의 동선이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쪽에 출입구가 되어 있고 상가 이용객들은 상업 라인이 둘러싸고 있는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차를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보는 상가 이용객과 입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도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단지 내부에는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인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이 광교 엘리웨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정원, 광장, 그리고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는 상가 이용객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미 퍼블릭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롯데 시그니엘 아파트인데요. 이 롯데 시그니엘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여 있고, 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롯데월드와 롯데 콘서트홀과 함께 이루어진 롯데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면적 평면도를 보시면 이 아파트가 단지가 아니라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거 공간이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곳밖에 없고 이 주위에는 전부 다 상업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많은 외부인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직 단면을 보시면 또 알 수 있듯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한 건물 안에 함께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 평면도를 보시면 되고 여기 롯데월드 타워의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이 수직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42층부터 71층까지 주거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그 외 공간은 모두 다 호텔, 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상가 이용객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면세점, 백화점, 전망대 등 그리고 호텔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입주민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는 수영장, PT센터, 컨시어지 센터 등 다양한 입주민들만의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바로 LCT입니다. 이 LCT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하여 있고 아파트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LCT 더 샵과 LCT 더 레지던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더 샵은 주거 공간,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 더 레지던스는 입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단면을 보시면 총 3개의 동으로 주거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2개의 동은 온전히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동은 레지던스의 주민들과 이 레지던스를 이제 호텔처럼 이용하는 그런 호텔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3개 동 모두 다 앞에 저층은 상가 이용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층부터 6층까지는 전체 외부인에게 오픈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나머지 9층부터 84층은 입주민만 그리고 더 레지던스 건물은 레지던스 호텔과 또 관광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레지던스는 분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밑에 상가에 가시면 이 레지던스 분양을 위한 부동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LCT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호텔과 레지던스를 이용한 입주민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이 2개 동 사이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곳들은 상가와 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호텔 이용하는 다양한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량 입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설은 다음과 같고, 상가 이용객들은 워터파크, 마트, 학원, 편의점 등 이런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나머지 2개 동 아래에 있는 관련 세족장, 자전거 보관함, 피트니스센터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결론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결과로서는 한국 개방형 아파트의 한계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앞서 제시했던 LCT나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 경우 저희가 개방형 아파트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공간 배치뿐만 아니라 전자 출입 시스템 또 입주민만을 위한 출입증 이런 철저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단지 내부가 열려 있지만은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아파트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이게 개방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상가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실제로 아파트 안에 답사를 갔을 때 상가 내부의 실제적인 상점들보다는 분양을 위한 부동산이 대부분이었고 또 공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사실상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상가의 기능은 상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 연구 방향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개방형 단지를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개방형 단지를 유형화하고 또 특징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커뮤니티 주거단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